네, 시장의 이슈와 그 이슈 속에서 유망주를 찾아보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 무산된 합병, 조선주 종목별 대응은 사실 지난주에 3년 동안 이끌어왔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소식이 결국 이후에 무산으로 인해서 양사 합병이 무산돼 버렸죠. 자, 그래서 양사 기업 주가와 함께 과연 조선업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을 오늘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에서는 이번 합병 무산 소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담교 캐스터 전해주시죠.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이유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결합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LNG선에 대한 독과점 우려를 불허의 원인이라고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이유의 결정이 아쉽지만 국내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권사는 이번 결합 무산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과 삼성증권, 신영증권의 의견을 정리해봤는데요. 세 증권사 모두 이번 인수합병 무산이 조선업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KB증권은 오히려 지주사 할인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도 예정되어 있던 대규모 유상증자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활용의 범위가 넓어졌다면서 한국조선해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신영증권도 빅3 조선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대규모 투자로 조선업황이 이미 개선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의견은 세 증권사가 다소 달랐는데요. KB증권은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불발되면서 재무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정부가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점이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도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재무구조 리스크에 대해 아직 확인이 필요하며 투자자들에게는 불확실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신영증권은 대우조선해양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지원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재무 불확실성 우려가 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종 내 관심주도 보시죠. 삼성증권은 현대미포조선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는데요. 통상 임금으로 인한 자본 훼손이 비교적 적을 것이고 주력 선종 수요의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영증권은 탑픽으로 한국조선해양을 관심주로 HSD 엔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인수거래 무산으로 HSD 엔진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엔진 수주의 감소 우려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무려 50% 상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기업 인수합병 무산에 대한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최수창 고사 본격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이 워낙 낙폭이 커서 조선업에 거론하기 전에요. 네. 지금 코스피 시장이 거의 1.5%, 코스닥도 1.5% 급락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우리 시장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시장 대응에 앞서서 시장이 빠지니까 이유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은 1차적으로 무역 적자가 12월 달에 나온 점이에요. 그리고 1월 15일까지도 현재 조업일수를 보면 국내 무역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무역 적자가 우려스러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무역 적자가 수출액이 안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수입액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연간 전망에서 수출액은 7천억 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내 증시의 탈출의 시작점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응의 관점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같이 매도를 하거나 더 빠지면 투매에 동참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관건은 내가 어떤 종목과 어떤 주식을 갖고 있냐거든요. 예를 들면 그동안 계속 얘기했듯이 이번 현 정부의 주도주였던 삼성 SDI나 카카오는 매수가 아니라 빠져나오거나 매도 자리고 오히려 새로운 신주도주를 계속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수 전략상 제가 3,050포인트, 99% 옵니다라고 했잖아요. 저 100% 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올 한 해 상반기 안에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1, 2, 3분기는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면 첫 번째는 아까 무역수지 적자 얘기가 나왔다면 그 안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파생 시장에서 계속 흔드는 과정이고 기관들은 일단 최근에 에너지 LG에너지 솔루션에 있어서 수급이 글로 몰리면서 수급 공백이 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럼 포인트는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터닝 포인트 시점을 1분기에 저점을 잡는 분이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저점을 공략하려면 1, 2, 3개월 있잖아요. 요 시점 보셨으면 좋겠고 종합주가수로는 12월에 양봉의 시간 2,860포인트가 일단 올 것이다라고 기다려주시면 그 시점부터는 누가 얼마나 침착하게 저점 매수를 나서느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의 낙폭은 커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 너무 냉각된 심리, 너무 위축된 심리는 지양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대한 합병 무산권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양사 간에 무산됐지만 타격은 대우조선이 좀 더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일단 재무구조가 우량하기 때문에 뭔가 좀 플러스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시죠. 우선은 조선업종의 증권사에 나온 것 중에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보면 결합 합병이 무산된 이유는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과다 경쟁을 또 유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해버리면 성과에 대한 인상 때문에 발주회사들이 두려움이 있다, 안 된다. 그럼 결국에 과당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결국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재무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 결국 그에 따라서 경영 공백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투자 관점이 보수적이 아니라 사실 관망으로 봐야 되겠죠. 투자의 접근을 삼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뭐 다시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관심 정도만 줄 뿐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업황 개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업황 개선이 제대로 된 거냐? 맞습니다. 된 거는. 왜냐하면 몇 년 만에 온 발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발주 선박이 총 4,690만 CGT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건 맞습니다. 올해는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600만. 그러니까 약 23% 정도 감소할 전망인데 그러면 전년에 호황이었던 것을 올해 계속 이어오지는 않고 좀 감소한다는 전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경쟁력이 좀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인데 그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술력 다 좋은데요. 첫 번째 임금이에요. 노임 단가가 노임 단가가 하청에 재하청에 오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요. 그럼 숙련된 기술자들이 그 임금 받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대접을 해주는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연관된 산업, 최근에는 이제 항공산업 쪽으로 많이 이직들 하시는데 그 바로 노임 단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두 번째가 또 하나 뭐냐면 저가 수지에 대한 과당 경쟁이 몇 년간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량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일은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실적 반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수주 물량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 우리가 주구장창 10년, 20년 기술력을 계속 확보하고 앞서갈 거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바로 중국을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작년에 중국이 전체적으로 선박 수주 1위입니다. 근데 컨테이너나 이쪽은 다 가져갔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LNG 운반선 또는 원유 운반선 이 초고부가 가치 쪽에서는 우리가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주목할 게 있어요. 바로 합병 무산에 있을 때 독과점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했잖아요. 중국의 선박회사들도 이쪽에서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추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바로 디스플레이 산업처럼요. 그러면 조선업의 작년 호황이 지속적으로 호황이면서 우리의 조선 산업들이 계속해서 기지개를 펴는 단계냐? 저는 이거 부동산에 잠깐 표현해드리면 신도시 개발하니까 와 가자 돈 싸들고 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봐야 돼요. 재건하는 산업 과정이거든요. 예전처럼 호황이 아니라 지금은 살아남고자 하는 재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이 굉장히 장밋빛이거나 뭔가 호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조선주, 완성 조선주에 비해서는 조선 기자재 쪽이 조금은 덜 내려가거든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 저는 얻어봤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경쟁이 중국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이 친환경 선박을 앞서가고 있거든요. 암모니아나 수소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1위 업체인 이마바리 조선하고 2위 업체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합작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서로
합심을 해서 기술 개발 더 하고 경쟁에 있어서 새로운 친환경 선박에서 앞서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도 이런 합작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불허가 됐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성가 물량이 부담된다는 거, 특히 환율 부분 이런 모든 거 봤을 때 조선주보다는 국내 고부가치 선박을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의 핵심 기자재 업종을 공략하는 게 저는 조선업을 좋아하시는 투자 대안으로 삼으신 분들은 그 대안을 조선주가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핵심 기자재에 있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가 고부가치 선박이다 보니까 LNG 쪽이잖아요. 그 LNG에 관련된 기자재 업종을 봐야 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박 업체들도 조선산업도 지금 발주가 증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할까요? 친환경 선박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IMO 해양 그 국제 기구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계속 배출량에 대해서 줄이다 보니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선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고 선박에 대해서도 교체 수요가 나오는데 그럼 중고 선박은 중국에서 많이 가져갈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핵심 기자재는 환경을 파괴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도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인 뭐 하이브리드로 가잖아요. 그러면 엔진 관련된 핵심 기자재 업종들을 여러분들 주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주와 기자재 관련주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투자 유망주도 한번 꼽아주시죠. 네, 230 캐치 종목은 HSD 엔진 그리고 세진중공업입니다. 네, HSD 엔진 그리고 세진중공업 투자 포인트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이 HSD 엔진은 조선주 전체 통틀어서 가장 이번 합병 무사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중 연료 추진선, 그러니까 LNG 추진선이라고 하는 이 엔진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그 기술을 갖고 공급하는 거는 현대중공업 개발의 자체 사업부와 바로 HSD 엔진입니다. 사실상 디젤, 선박의 디젤 엔진은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이 확고합니다. 독일의 만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뭐 디젤 엔진 쪽에 거의 70%, 8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다고,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해야죠. 근데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 쪽으로 교체되면 이중연료 추진선이에요. 이중연료 추진선은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로 하면 하이브리드랑 똑같은 거예요. 한편은 기름으로 갔다, 휘발유로 갔다가 전기로 갔다. 또 벙커시유 쪽으로 가다가 LNG 쪽으로 갔다가 연료를. 그래서 이 이중연료 추진선에 대한 엔진 부분은 현대중공업 개발하고 HSD 엔진이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유일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만일 합병이 됐으면 현대중공업에 합병된 대우조선해양은 실제로 지금 이 HSD를 통해서 엔진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합병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HSD 엔진이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는데 합병이 무산되니까 그때는 반사수를 볼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HSD 엔진 같은 경우는 국내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에 공급하면서 한 40% 비중은 또 중국 업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중국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발주량이 많다고, 발주 수주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중국 업체들도 이 이중연료 추진선을 쓸 때 누구 쓰겠어요? 현대중공업에 있는 자체 사업부나 아니면 HSD 엔진의 이중연료 추진선에 대한 엔진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핵심 기자재 업종으로 성장에 계속 주목이 되지 않겠느냐는 걸 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진중공업입니다. 아니 왜 한국카본이 아니고요? 한국카본은 본행지 쪽이긴 한데 이 세진중공업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연료 탱크예요. 바로 이중연료 추진선을 추진하면 연료 탱크가 또 따라가게 됐거든요. 그럼 연료 탱크에 있어서 이 회사가 또 기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 보시면 되겠고, 원래 세진중공업은 선실 쪽을 만드는 데크 쪽 만드는 회사인데 이 신기술 개발 이중연료 추진선에 따른 연료 탱크 공급을 이 회사가 또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저는 조선산업의 전체에 있어서는 결국 친환경 선박에 교체되는 이 연료 부분에서의 추진선에 관련된 핵심 기자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받을 수 있다. 국내 조선사들 외에도 중국 조선사들에게도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HSD 엔진 그리고 세진중공업의 투자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